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오전 5시 27분입니다. 뉴스 살펴볼까요? 원스택님 항상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딥페이크 피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뭐 주변에 또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위로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HF 선도 엔비디아 분기 매출 예상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간의 주가는 좀 떨어졌다. 근데 실제 예상보다는 좀 낙적했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부족했나 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가 흐름이 조금 재밌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소연님께서 차트를 쭉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종목들 한번 슥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공개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리고 되게 많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준에서 읽어볼 만한 뉴스들은 일단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죠? 몇 년새 부자된 엔비디아 직원들 경무에 돈 쓸 시간은 없어.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믿는다 엔비디아 목요일자 뉴스예요. 이거 좀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표들은 뭐 전반적으로 소소하게 다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이런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테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KDNG는 제가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팔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신나요. 우연이라고 했지만 재밌죠. 이마트 정도, 에코프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뉴스 첫 번째 읽어볼 겁니다. 중요한 뉴스. 네. 믿는 엔비디아 개미들 미국 증시에 올인 미친 거죠, 그죠? 왜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날까?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벌었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현상이 매우 강한 걸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런 것들이 심하죠. 남들을 따라하는 현상.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우연찮게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한국에 왔더니 가장 힘든 게 뭐였냐. 한국 사람들 친절하고 좋고 다 좋았다.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가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뭐 가식은 자식이 아니라 어쩌면 매너잖아요. 우리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좀 싫은 것도 좀 참고 좋은 말 하고 예쁘다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내로 하고 식당을 가는 게 되게 신기했대요. 어색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니 먹을 게 없더래.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됐죠. 그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똑같은 돼지국밥이라도 그 약간의 그 차이, 약간의 그 차이로 식당 메뉴를 돌아다닌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유명한 게 생기면 다 똑같이 따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몇 년 전에 인형뽑기방이 엄청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인형뽑기방을 하고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이 성행을 하니까 너도 나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그쵸? 최근이죠. 작년이었었나요? 탕후루 가게가 유명해지니까 너도 나도 탕후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탕후루가 문 닫았네. 경기가 뭐가 어쩌니, 네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사기를 당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웃기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우리가 AI, 우리가 코인이잖아요. 코인러들로서 우리가 5.면 초기에 이게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AI가 발달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인공지능이 발달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미 AI가 다 일단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순간적으로 과열돼 버리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하더라라는 것들이거든요. 설령 더 오르고 더 추세를 가겠죠. 물론 AI는 앞으로도 점점 발전해 나갈 겁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이 얘기를 똑같은 말을 다른 주제에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였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그분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배터리랑 얘랑 같냐? 얘는 글로벌하고 혁신 사업이고 글로벌 사업인데 전 세계 다 들어갈 건데. 네. 그때 배터리 주장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모여들게 되면, 개미들이 모여들게 되면 당연한 수급입니다. 개미들이 샀다는 것은 누구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세력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력은 누구일까요? 엔비디아 관계자,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를 띄우기 위해서 미리 사뒀던 어떤 은행 집단들이겠죠. 어쩌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런 뭔가 집단들이 되겠지. 걔들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사람들 막 몰리게 만들어서 이걸 팔아버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팔아버릴 걸 능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성장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많이 비싸다라는 말씀 수도 없이 드려왔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는 여러분들이 한 30년을 보고 장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하는 장투는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금 배터리를 5년에서 10년 주고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바이오주를 5년에서 10년 주 추상이 나을 겁니다. 바이오주도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거 얘네 날라갈 때 바이오주 모아라 라고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누구냐, 저기 에코프로 고점 찍을 때 바이오주 모라 그랬고, 그 전에 이제 그 AI주 모라 그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차라리 배터리주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들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가 발전돼 나갈 것이고, 그걸 잘 모르겠다면 경기,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건 확정 요소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헷갈리지만 금리 인하는 확정 요소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떤 상품이 좋을지 딱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십 배, 몇 배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내기 힘들겠지만 수십 배, 몇십 배가 단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죠? 하지만 뭐 20, 30%는 그냥 무난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한샘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엔비디아에 타면 죽습니다. 정말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엔비디아를 부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악플 다셔도 좋습니다. 엔비디아 사는 새끼들은 제 방송 볼 자격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멘트를 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맞았었거든요. 오늘 천천히 볼 거예요. 한유는 1332 정도 되겠고요. 예나는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주가 흐름도 골치 아팠거든요. 유가는 이제 7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이제 오늘 참 재밌게도 반등이 좀 일어났었죠. 그죠?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났었다가 다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0 정도까지 반등했죠. 크게 반등했었죠. 그죠? 그래서 좀 조정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 실적이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반도체주에 대해 실적을 등장할 건데, 방향성 크게 결정짓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슈퍼실 이야기 좀 드렸었고, 주식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해가 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요. 그렇죠? 적어도 손해는 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봤다가, 한 번 더 들고 이렇게 빠져줄런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 때는 아마 고점을 크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빠지는 게 또 효과를 노리기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노리시더라도 여기를 놓아서 노리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은 순전히 엔비디아만 꼬라박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상태고, 의외로 또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버티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애플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은 거라. 제가 애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애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이때 왜 못 사냐고 난리 쳤었죠. 그죠? 그래서 애플도 지금 많이 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플은 이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꼬라박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스닥도 좀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 나스닥도 좀 충격을 받고 좀 회복하기가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자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또 실적들이 또 장후에 나온다고 해요. 뭐 그렇게 엔비디아랑 비슷할 겁니다. 예상보다 좀 잘 나왔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감,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기대감보다는 좀 부족하면서 한번 휘청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19,200포인트 정도까지, S&P 기준으로는 5,57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많은 거 이건 매매하시지 마십시오. 이건 좀 그렇게 관점을 잡으면서 좀 여유롭게 좀 보시고요. 이럴 때는 매매하면 위아래도 막 흔들어대다 보니까 뚜껑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좀 무서울 때는 살짝 좀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또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주식 정보들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주식 정보들 문의해 주셨던 종목들이 일단은 문의라기보다는 톡톡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봐달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에 관심 있으시면 주식 차트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십시오. 올리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어쨌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종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좀 됐는데 유튜브를 이제 유로 활동을 하면서 초창기 부분 이때쯤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현대자동차나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10만원 초반에. 근데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빔이었죠. 그쵸? 떨어졌을 때 진짜 욕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런데 가버리더라고. 여기서도 현대차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구간 요 구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기아자동차였지만 이제 상승하고 조정 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전부터 종종 말씀드리던 건데요. 아마 대한민국 재계 순위 1위가 삼성그룹에서 현대그룹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그룹으로. 삼성그룹의 재계순위 1위가 저는 위태롭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그룹, 뭐 LG그룹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대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부터 현대차를 사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맛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이 닥친다면 20만원 밑으로 빠질 것이고, 여기는 묻지마 매수죠. 20% 정도 조정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20만원 초중반 정도, 24만원 전후에서는 또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마트 최근에 추천드렸었어요. 그죠? 좋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마트를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면 이제 누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5%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그죠? 2호 법칙 지켜주시면 됩니다. 못 먹어도 돼요. 손해만 안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마트가 지금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추세는 넘어갔습니다. 한번 요 두세 개 추세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단 적당히 만들면서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마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가격대긴 합니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주식을 추천드리거나 이게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권유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마트라는 회사는 일단은 재무제표를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이마트. 자, 살펴보게 되면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미래에도 산업이 더 쪼그라드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완전 23년 적자가 났고 24년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흑자 믿어도 되나? 좀 나아지긴 하네요, 그죠?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26년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100% 믿지는 못하겠고 배당 성향도 좀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쵸? 이마트 3% 정도의 배당 성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배당을 못 주는 부분이고 올해 배당은 안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행보가 중요하겠죠. 대형마트들 어떻게 행보해 나갈 거냐. 대형마트들이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마켓을 이기기 위한 경쟁력을 주기 위한 그런 챙기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액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마트 나중에 이마트 다 9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긴 한데 저도 굳이 근데 이마트보다는 다른 게 좀 더 맛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때 사는 거 등록해볼만 하죠. 하지만 이게 성장 산업은 아니고 이제 어쩌면 이제 점점 줄어들 만한 산업이잖아요. 그죠? 사장 산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산업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만큼의 강한 배팅하기보다는 그냥 약간은 보수적으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서 그냥 뭐 돈벌이 정도, 중타 정도 노리시는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만에서 9만 원 정도까지 많이 가면 정말 그죠? 가면 뭐 정말 많이 가면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경향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잡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적당히 이런 눌림목 정도 6만 한 2천원 전에 쭉 한번 채워보실 수 있겠죠.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 법칙 좀 단타로 접근해도 될 때는 될 부분이니까. 그치. 네. 에코프로를 조금 봐달라고 하셨죠?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약간 지주회사화 되어버렸고 에코프로 BM을 조금 보셔야 될 프로인데 에코프로 나중에 이제 빠지면 여기서 하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6만원 라인에서는 이런 데 잡아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 그죠?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이 또 핫하다며 알테오젠 저희들 옛날에 얘기했었죠? 어우 야 장난 아니구만. 봐봐. 이렇게 이럴 때 사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도전 자체를 성공하는 실패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알테오젠 축하드려요. 알테오젠. 근데 지금은 별로 사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한 뭐 20만원 초중반 정도 오게 된다면 변탄 한번 쳐보는지 하겠지만 어쨌든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주면 그 뒤로는 이제 여기까지 빠질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 정도 오면 또 다시 잡으시는 게 좋겠고 요 정도 와주면 이제 도전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한쌤은 알테오젠은 뭐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도 이제 힘이 좀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정도 하면 될 거가 너무 그러니까 빠지겠다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 안 된다고 생각. 10배 올랐잖아요.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이야기 해서 말인데 배터리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고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이제 근데 여기서 30만원 또 입안에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잠시만요. 이제 로그아웃 했다 보니 날아가 버렸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등 크게 나왔네요. 뭐 20% 가까이 올라가 버렸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8월 중순이었는데 봐봐요. 불이 나게 되면서 악재가 터졌지만 배터리 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산업에서 배터리가 사용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배터리 아저씨 흔히 말하는 그 누구냐 박순혁 이사 저는 그 개새끼라고 부를게요. 그 새끼는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쌤은 여기서 주장한다는 거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쭉쭉쭉 쭉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정도 모습이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력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글씨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불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기술력 좋고 안전한 배터리를 찾으려고 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죠. 삼성 SDI도 우리가 이 28만원 정도까지 열어두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더워라 그랬죠. 사고 나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분할 매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잡힌 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38만원을 치잖아요. 치고 이제 여기서 뭐 조정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때 배팅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천천히 또 수익을 채워보는 거고. 손절은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손절할 필요 없어요. 손절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재무제표를 보시는 것들도 이것도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 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봐봐. 이 밴드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2024년, 2025년부터 아주 급성장할 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급성장을. 그러면서 매출 얘기도 보시면 23년, 24년은 비슷하지만 25년부터 급성장할 거라는 거거든요. 보이죠? 몇 배로 증가할 거다라고 제자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아까 전에 누구냐? 누구였지? 갑자기, 이마트. 이마트도 급성장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편차는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편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성장이면 5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이 부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건가요? 이노텍이네. 이건가요? 아닌데. LG 에너지솔루션을 보게 되면 앞에 여기는 기대에 대한 거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치 누구냐 여기 지금 증가됐지만 이게 조금밖에 증가되고 있지만 선반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를 했고 오늘 좀 저평가되어서 그래도 내년에는 쪼펑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보다 3배 정도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2위로 갈 수 있게 되는 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대놓고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먹어요. 그조차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업황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좀 좋아지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이거지 이것도. 그죠? 2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저 보수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도 괜찮은 거예요.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이제 과격하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삼성 SDI는 그래도 역사가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그러니까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중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에코프로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얘네 둘 못 이겨요.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봐봐. 이거 막 이때 막 에코프로 그룹을 다 합치니까 삼성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보다 능가한다고 하니까 현대 기아차는 한국의 뭐 자동차 회사 일개 자동차 회사인데 글로벌 기업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서 앞을 다셨던 분들 많단 말입니다. 저희 채널에 남의 채널 가가지고 그랬어요. 박순영님 강의하는데 님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제 순혁이 대우리 새끼. 몇 명을 이렇게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면 구독자는 빠지고 시청률은 빠지고 재미없다고. 물론 재미없는 건 인정합니다. 무천지 영상이다 보니까 무편지 영상이 재밌을 수는 없거든.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컷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요. 제 방송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인, 이번에도 타점 기똥차죠? 한쌤 이렇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쫄지 마라. 쫄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돌린 단타 타점, 작은 단타 타점, 작은 단타 타점, 여기 공방 배팅, 여기 공개 배팅. 64,000불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차 목표가거든요. 다시 하실까? 많이 가면 여기는 최종 목표가요. 여기서는 꼭 물량 줄여주셔야 돼요.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잡아봐죠. 요건 빨간색이죠. 잡아보죠.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그리고 58,000불의 단타 포인트 있을 거예요. 작은 단타 포인트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쭉 가는 흐름은 일단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것의 목표가는 아마 6만 조금 넘어가는 수준, 6만 500 정도 아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로는 아마 7,200만원, 8,200만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웨이브가 끝인 거예요. 그 다음 웨이브는 예상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절 여기 잡고 여기서 팔았으면 됐어요. 먹고 째세요. 끝이에요. 그럼 또 기다리십시오. 먹잇감이 올 때까지. 그 먹잇감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떨어지면 잡는다 먹잇감. 아니면은 패턴을 완성시키고 가는 먹잇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다리면서 여기를 기다리면서 이걸 두 개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고 싶죠. 맞죠? 빨리 벌고 싶죠.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엔비디아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매매는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만 좀 조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은 사실은 이제 우리 반도체와 더불어서 같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 긍정적인 멘트를 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트코인들은 바닥에서 돌리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의 희망을 가지고 있자. 그리고 가을은 대통령, 미 대선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불확정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휴전을 하게 되면 건설주들은 폭등해 버릴 겁니다. 네. 그걸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건설주들도 아직도 괜찮습니다. 제가 건설주를 추천한 지 작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30% 올라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건설주도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제가 작년 말부터여서 올 초 정도에서는 점수로 90점 이상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KTNG 마찬가지고 건설주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60점, 7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50점이 평균입니다. 중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알트코인은 60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KTNG. KTNG 같은 경우는 한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일 많이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고, 제가 매도를 여기서 했거든요. 11만 800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 11만원 넘어가면 팔 거예요. 12만원까지 들고 있어 볼까? 우물쭈물. 근데 11만원 넘어가면 팔 거예요. 11만 1000점에서 팔아버렸어요. 조정 나오네요. 땡큐. 그죠? 여기 오면 다시 살 거예요. 끝이에요. 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반대로 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올라갈 때 사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하고 손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상승장에도 계좌가 녹아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시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행보하는 시장들을 기다리면서 적당히 잡았다가 적당히 줄였다가 어디 갔냐? 적당히 잡았다가 적당히 줄였다가 적당히 채웠다가 적당히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사셔라 그랬거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추세도 뭐 딱딱 맞죠. 그쵸? 언제 사요?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공개버전에 다 퍼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방분들께 오히려 죄송스러워요. 뭐가 차이가 있지? 이때 배팅하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이제는 배팅의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추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추세가 하나 잡히겠죠. 그죠? 요 추세 하나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노릴 거예요. 끝이에요. 이런 게 아까 돌파를 시작 출발을 노리는 타점이 되는 거고, 이런 자리가 되돌림을 노리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리고 지금도 되돌림을 노려야 되겠죠. 되돌림을 노린다고 한다면 전체 상승 지문에 뭐 21.286, 21.8, 적어도 38.2 정도 빠져주면 땡큐 하겠죠. 10만원 전후 해가지고 뭐 빠져주면 또 사실 할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로 넘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께 8,200만원 정도의 목표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아침 29일 목요일, 날짜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 29일 목요일 밀맛 한쌤, 그쵸. 여기 8,200 살짝 넘어간 요 포인트. 뭐 더 이상 뭘 또 말해. 아, 정확하네. 아이고야, 그죠? 여기까지. 그럼 조정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가서 떨어졌다고 정확한 게 아니라 8,200을 확인하니까 여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오래 봐주신 분들 마찬가지겠죠. 새로 보시는 분들 아직까지 봐주신다면 잘 들어주세요. 이런 포인트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진짜로. 여러분들께 하늘에 천운이 다가와서 정말 로또를 맞듯이 한 방 뻥 터지는 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주식에서 돈 못 버셔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다? 변화가 생길 포인트다.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변화가 생길 포인트에서는 무조건 관리한다. 우리가 변화가 생길 포인트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끝이죠, 그죠? 재미있죠. 그래서 막 그런 상승 속에서 우리가 바운스 토큰도 한번 노려봤는데, 바운스 토큰 아쉽게도 우리 상승을 조금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한 턴 좀 더 쉬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또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오스도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지만 뭐 그래도 괜찮다. 버텨보는 거지 뭐. 그쵸. 네. 그리고 베팅은 아마 가을에 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가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불확정 요소 해석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꼬라 박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각오는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총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그 정도는 유치시고, 제가 계속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답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여러분들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올 연초부터 주식 넘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든? 맞잖아요. 그렇죠? 4월달에 코인 정리하고 여러분들 주식 넘어갑시다. 마르고 닳도록 노래 불러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신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코인 익절하고 나서 같이 좀 빠졌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봐봐요. 가장 추천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불안하고 찝찝하시면 이거 사세요. 그냥 저랑 같이 U 플러스 물러 있어요. 그냥 제가 대놓고 해서 저 U 플러스 비중이 이제 제일 높아요. 이거 빠지면 그냥 계속 사모을 거야. 나 쫄지도 않아요. 쫄 필요도 없어요. 손절도 없어 얘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 더보죠. 옆으로 쭉 가죠. 무너지면 8,000원 가면 어때요? 뭐 2년 3년 지나면 배당금으로 다 커버 되겠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상승할 종목도 아니에요 얘는. 엄청나게 상승할 종목도 아니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빠질만한 흐르기 이슈가 있나? 코로나 때 빠졌던 게 지금 바닥인데? 뭐 이걸 한 11만원쯤 하면 제가 팔아버릴 거예요. 11,000원? 그러니까 11,800원부터 팔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 전략은. 그럼 그것도 지금 현재 10% 이상이죠. 시드가 굉장히 많이, 여기가 제일 메인 시드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도 한 몇백만원 먹을 겁니다. 올라가 버리면. 팔고 또 다른 정보 찾으러 거슬렁거슬렁 돌아다니겠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몇백만원 가지고 막 자랑을 하냐. 나는 뭐 누구는 옆 집에는 몇 억을 벌었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제 방송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늘려서 저희 시드는 억 단위가 넘어갈 거라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목표가 꽤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목표를 좀 높게, 올해 내가 목표를 되게 높게 잡았거든. 30%씩 가다가 이번에는 3배 정도 시대를 불려보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3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2배 정도에서 지금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일한다고 사무실 보증금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꽤 열심히 잘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네. NC소프트 정도 뭐 이 정도 되네요. 자, 뭐 코인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건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볼멘 하단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호법칙 좀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타점 제시해 드렸던 7,900만 원대 정도 되겠죠. 7,950만 원이면은 1% 이내의 오차이기 때문에 저는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7,900원 안쪽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웨이브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먹었냐 못 먹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잘 맞아서 떨어졌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도전해보죠 뭐. 근데 이거는 왜 도전하느냐? 도전의 근거가 뭐죠? 지금은 상승을 할 거다가 아니라 손절이 굉장히 짧아졌구나. 그러면은 여기 자리 한 8,035만 원 정도 손절가로 지금 진입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럼 손절률이 약 1% 정도 진행이 되고 많이 가게 되면 한 8,30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2.5% 목표치. 그러면 손절률 1%, 오히려는 2.5%. 그럼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위로 갈 가능성이 한 40%, 밑으로 갈 가능성이 60% 정도 돼 보여요. 전절 깰 가능성이. 그러면은 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쪽이 조금 유리해요. 기대값이 여기는 10 정도 되고 여기는 6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대 3 정도 이쪽이 좀 유리하다. 그 정도.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요 정도 손질 짧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저는 좀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일단 좀 이렇게 뭐 찌적보고 난리를 치다가 한번 더 조정이 좀 나와주면 여기가 조금 중기적으로도 좀 큰 타점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도 뭐 이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는 딴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져주는 그림, 그래서 7,200만 원 정도에서 좀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보다는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뭐 이쪽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기 추세를 하나 확인하고 추세를 하나 만들고 돌파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때 또 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야. 재미없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고 그렇게 됐는데 뭘 더 바래. 그쵸. 그치만 이런 재미없는 시장이 와야 신나는 시장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날 수, 어쨌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에 어제 전초단 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